안녕하십니까. 1월 3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첫 방송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제는 연습 삼아 매매를 하긴 했었는데요. 한 7만원 정도 손실도 발생했고,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방송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으로는 새해 첫 방송이 됩니다. 작년 마지막 거래일 때 제가 원래 목표에 대해서 방송을 하긴 했는데 새해가 됐으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업 투자로 이제 원래 목표를 잡았는데요. 6개월입니다. 기간은 6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고요. 여기 D-123일 해놨는데 6월 30일까지 실제 거래할 수 있는 날짜가 123일입니다. 공휴일 다 빼고 실제 거래할 수 있는 날짜들만 다 세봤는데요. 123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썼으니까 이제 122일 남았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매매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 날짜를 기록해 봤고요. 자, 그 다음 투자금은 1,500만원입니다. 이게 제가 1,000만원으로 한 3년 반 전인가 시작했는데요. 중간에 370, 200 인출해놨던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6개월이니까요. 마지막 불꽃을 태운다 이런 의미로 인출했던 거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투자 원금은 1,500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팅 규칙은 이제까지 제가 쭉 해보고 가장 안정성 있게 안전하게 매매했던 배팅 방법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일단 1,500만원이니까요. 한 종목에 300만원씩 해서 5종목, 이렇게 분할해서, 매매할 생각입니다. 한 300만원 정도면, 잘만 잡으면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당 300만원이고요. 그 다음 매수할 때는 1차적으로 100만원, 괜찮다 싶을 때 바로 100만원을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 상황 지켜보고 추가로 계속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추가로 200만원을 더 추가 매수하는 분할해서 매수하는 이렇게 방법을 정했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너무 잦은 매매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요. 좀 더 신중하게 매매하자 이런 의미로 대단한 가능성이 있을 때만 매수하라. 요거 하나 더 투자 원칙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런 투자 원칙으로 6월 30일까지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계획은 한 달에 한 150만원 정도, 10% 정도, 월 10%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50만원씩 수익이 나와주면 또 뒤에 이제 추가로 또 전업 투자를 좀 더 늘려서 이제 할 계획이고요. 6월 말까지 했는데 월 150만원 수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전업 투자 생활은 정리를 하고 일자리 구하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투자에 너무 찌들려 가지고 삶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되더라도 확실하게 6개월 만에 승부를 한번 보자.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능력이 없다면 착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업투자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장고 봐야 되겠죠. 제 방송의 유일한 차별화되는 부분이 장고인데요. 오늘 장고는 1,490만원입니다. 맨날 1,000만원 갖고 하다가 이게 1,490이라니까 좀 되게 있어 보이긴 합니다. 1,490에서 오늘은 마이너스 10만원입니다. 실제로 어제 마이너스 7만원 나왔고요. 오늘 마이너스 3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제 이틀 합쳐서 마이너스 10만원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발부터 손실이 나서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시장에 대한 생각인데요. 어제는 미국 증시하고 일본 증시하고 중국 증시가 전부 다 휴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기준이 없어가지고 어제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어제 코스닥 지수 하락했었고요. 오늘은 다행히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분봉으로 보시면 3분봉입니다. 아침에 쭉 밀렸는데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외국인이 한 200억 정도 그리고 기관이 한 100억 정도 많은 양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매도할 생각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냥 매도하는 척하면서 좀 눌렀고요.
미국 선물 지수도 이때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밀렸다가 그 다음 장 후반으로 가면서 미국 선물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쭉 반등해가지고 플러스 0.51%로 상승 전환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봤을 때 요 정도 선은 그냥 그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충 지수는 요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것 같다. 지금 뭐 미국 선물 지수도 봐도 그렇고 중국 증시를 봐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뭐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여기서 뒤로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지수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개별 종목적에 집중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제가 매매한 종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사실은 좀 많이 아까웠어요. 이 저하제약 이거는 뭐 그냥 중국의 지사제라 그러나요? 설사 방지하는 설사가 많이 난답니다. 중국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그래서 그 관련한 테마로 움직이길래 잡았다가 바로 거의 뭐 마이너스 한 만 원 정도에서 손절했고요. 이게 많이 아까웠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게 저 삼성의 유상증자로 해가지고 300억 대인가 500억 대인가 그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투자하면 급등합니다 대체로. 그래서 재료가 좋다 싶어가지고 아침에 노렸습니다. 100만 원치를 딱 잡았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진짜 아깝습니다 이거는. 일단 갭으로 뜨길래 원래 계획은 제가 분봉으로 이렇게 잡아놨었어요. 아침에 갭으로 뜨길래 내려오면 잡으려고 여기다 줄을 딱 꺼놓고 여기 오면 잡겠다고 주문을 딱 넣어놨는데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지금 줄 두 개 끈 이 위치가 일봉으로 봤을 때 대충 이 정도입니다. 여기 정도 선, 그 다음 여기 정도 선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잡아놓고 여기 밑으로는 안 내려올 것 같다 싶어서 밑에 오면 잡으려고 딱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어디서 꼬였냐면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헷갈렸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지금 거의 27% 뭐 거의 뭐 27, 8%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제가 좀 흔들려 버렸습니다. 이렇게 안 올라가고 그냥 쭉 하다 밀렸으면 여기서 잡고 이렇게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하면 됐을 건데 너무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요. 그 다음 여기서 쭉 내려왔을 때 여기서 잡았습니다. 제가 잡은 게 이건 이제 실패담입니다. 오늘 정말 너무 아까웠어요. 웬만하면 말 안 하겠는데 이건 정말 너무 아까워가지고 38,250원에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잡았습니다. 올라갈 줄 알고. 그래서 잡았는데 원래는 여기 주문 넣어놨다가 이제 또 올라가 볼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잡았는데 이게 갑자기 쭉 빠져가지고 여기서 이 선을 딱 이탈하는 순간 이제 손절을 했거든요. 최저점에 거의 팔았습니다. 여기서 팔았습니다. 제가 팔았는 게 36,550원이니까요. 36,550원. 요 꺾일 때 바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절 딱 했는데 살짝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갖고 여기서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이 제가 오늘 매매한 중에 가장 아까운 종목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수익 날 수 있었는데 아니면 아침에 주문 넣어놓은 대로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이게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 됐을 건데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건 테크닉의 미스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다시 들어갈 수는 없죠. 이게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려가지고요. 여기서 따라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말 아까웠던 종목. 속쓰린 종목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 이 종목은 9,810원에 잡아가지고 이건 괜찮았었어요. 9,810원이니까 이거도 비슷하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9,810원이니까 대충 여기죠. 지지 받는 거 보고 딱 들어갔는데 올라가서 10,050원에 팔았어요. 이것도 좀 아까운 게 좀 더 가져갈 걸 그냥 10,050원에 팔아버렸습니다. 이 뒤에 힘이 약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익 실현했고요. 요건 그나마 조금 다행이었습니다. 이익 실현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어제 제가 매수했던 게 한일단조 매수를 했었습니다. 어제 제가 매수했는 이유를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한일단조가 어제 약간 상승했는데요. 원래 이 아침에 상승할 때는 빅텍 따라서 올라갔었습니다. 북한에서 핵무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 뉴스 뜨면서 빅텍이 이제 갭으로 뜨는 바람에 한일단조가 따라 올라갔는데요. 생각보다 한일단조가 조금 강했습니다. 빅텍보다. 그리고 나서 어제 장 막판에 3분봉입니다.
장막판에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탁 튀어올라서 끝났는데요. 이때 그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저게 나왔어요. 그 대주주가 매수하는 게 대량 보유자 소유 주식수 변동해 가지고 이게 133만 주를 매수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 대주주가 매도하면은 악재인데 대주주가 매수하면 뭔가 그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매수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괜찮아 보였고 그다음 그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상승을 했거든요. 일봉으로 보시면 바닥에서 급격하게 턴해가지고 미국의 그 보조금 어쩌고저쩌고 이 부분이 뭔가 악재가 있었는데 그게 좀 해소되는 뉴스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뉴스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래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어떻게 연결지었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일 단조가 이게 그 방산 부분이 일부분이 있고요. 이거 어디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제가 매매했을 때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일단 그 보시면 한일단조가 이게 자동차 부품 쪽에 54%고 그 다음에 방산 제품 탄피 같은 거 있죠. 이런 쪽에 22%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이 되가 나눠져 있거든요. 매출 부분이. 근데 실적이 작년에 적자 보고 있다가 올해는 흑자로 지금 전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흑자 전환되는 이 부분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실적이. 근데 실적이 괜찮아 보였는데 그동안 계속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 밀린 이유가 제가 봤을 때 뭐 사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가 내려가면서 같이 딸려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방산 부분은 지금 상당히 좋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악재로서 내려왔는데 이게 그 자동차 부분에 지수가 그 자동차 관련 현대차, 기아차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 쪽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부분하고 그다음 대주주가 다시 매수했는 그 부분하고 이 두 개 합쳐보니까 악재가 좀 해소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감하게 200만 원을 질렀습니다. 어제 200만 원 질렀는데 이게 그 지금 현재 좀 손실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일 단조는 일단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일단 그동안 내려왔던 쭉 흘러내렸던 이 부분의 악재가 자동차 부분에 대한 악재라든가 그다음 대주주 뭐 사채 부분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내려왔는데 이 악재가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는 물론 이제 앞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200만 원 잡았고요. 이건 단기간에 뭐 급등하는 이런 모습은 나오긴 힘들 겁니다. 이 매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방향을 서서히 돌려가지고 위로 쭉쭉 밀고 올라갈 가능성. 물론 이제 자동차 관련주가 반등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래서 일단 200만 원을 잡았고요. 뭐 승부를 건다는 의미로 이제 그 100만 원 잡으려 그러다가 200만 원. 저 나름대로 괜찮아 보여가지고 이 정도면 바닥이 아니겠느냐. 대충 보면 또 차트 모양도 일봉도 상바닥 느낌이 좀 나고요. 여기서 이제 위로만 조금 올려줘 버리면 방향을 완전히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일단 200만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그 오늘 제가 주목했던 게 뭐냐면 그 화장품 관련주 쪽에 조금 집중을 해봤습니다. 뭐 중국 리오프닝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일단은 그 한국 화장품 제조가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긴 대장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제가 종목 쭉 굴러보다가 그 생각한 게 코스메카 코리아 이 종목이 의외로 또 대장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중국 쪽하고 관련된 뉴스 나오면 이츠 환불하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중국 공장 뭐 이런 게 있던 걸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 움직인다면 이츠 환불은 조금 지금 약해 보이니까요. 앞에 매물도 많고 지금 그 그림상으로 봤을 때 좀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주가 움직인다면 대장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여기 보시면 뭐 다른 그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이 중에 그나마 실적이 조금 받쳐주면서 대장격이 될 만한 종목 해서 코스메카 코리아로 잡았고요. 오늘 그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도 200만원 잡았습니다. 약간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어제 100만원 잡고 오늘 1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당장 올라가는 건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꺾였을 때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 잘 올라가다가 꺾였을 때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그 PCR 검사해가지고 공항에서 격리시키는 이런 쪽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1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00명 들어오면 10명이 확진자인 정도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뭐 각국에서 지금 중국 관광객을 이제
그 통제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이제 많이 빠졌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악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중국도 그 정점을 찍고 나면 확진자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아니면 확진자가 계속 더 늘어나가지고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손절을 하든지 뭐 그걸 해야 되겠지만 이제까지 봤을 때 전 세계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유럽 쪽이나 다른 나라들 봤을 때 정점을 찍고 나면 대부분 다 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중국도 뭐 그 비슷한 과정을 겪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잡고 버티면 중국에서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꺾이는 뭐 적어도 중국의 춘제 그래갖고 뭐 설 명절에 대이동 일어나고 대충 이 정도 되면 그 부분이 대충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다시 봉쇄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다시 한번 그 화장품 관련주가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상승한다면 코스메카 코리아가 괜찮지 않겠느냐 싶어서 2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종가에 잉글우드랩도 100만원 잡았습니다. 이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같은 그 계열입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잉글우드랩 모회사가 코스메카 코리아죠.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데 잉글우드랩은 그 미국 쪽에 북미 쪽에 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이 마지막 종가 때 살짝 들어 올리면서 그 일봉 모양을 괜찮게 만들어 놓고 끝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코스메카 코리아를 300만원 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그 잉글우드랩으로 100만원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화장품 관련주에서 300만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한일단조 이 종목은 거의 뭐 바닥권이라는 생각에서 더 이상 뭐 밑으로 빠지진 않을 것 같다. 저점 확인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 혹시나 또 북한의 도발 같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북한 도발은 빅테크 대장으로 움직이겠지만 한일단조도 따라서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상승하면 방산 관련 재료하고 합쳐지면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한일단조 200, 코스메카 코리아 200, 잉글우드랩 100만원 대충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잡고 있고요. 제 예상대로라면 미증시가 오늘 상승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한번 볼까요? 독일 증시도 뭐 지금 나쁘지 않고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 미증시가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만약 상승이 나온다면 국내 증시도 상승 쪽으로 방향을 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수가 상승한다면 그 이제는 그 진짜 그 저한테 투자할 수 있는 날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맞다 싶을 때는 300만원씩 베팅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매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가 받은 시장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혹시 그 뭐 종목이라든가 뭐 이런 그 괜찮은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가지고 내일 매매할 때 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 좀 그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렇게 해봤으면 합니다. 기타 뭐 여러 가지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